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변사체가 발견된 현장에서 밤마다 조깅을 했다. 요즘 계절이 여름이다 보니 휴가철도 다가오고 해서 살이나 좀 뺄까 하고 매일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저기 강가 바로 옆에 나 있는 산책로로 조깅을 다녔습니다. 근데 약 3주 전인가 항상 같은 자리에 까만색 스쿠터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저쪽이 강가 쪽이라 평상시에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낚시하러 온 사람이 타고 왔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제초 작업을 다 해놔서 깔끔하지만 평상시에는 강가 쪽으로 갈 때며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낚시 의자 펼쳐놓고 앉아있으면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를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낚시꾼이겠거니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러기에 일주일 좀 이상하더군요. 항상 같은 자리에 그대로 주차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상하다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같은 자리에 일주일째 계속 있다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누가 낚시하다 쓰러져서 죽기라도 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어영부영 넘어갔네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져서 약 이틀 정도를 밖에서 조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비가 그쳤길래 주말이고 해서 그날은 이른 아침에 운동을 나갔습니다. 오토바이 생각이 나서 그 장소를 지나칠 때 살펴봤지만 다행히 오토바이가 없더라고요. 주인이 타고 갔구나 싶어서 내심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나흘 지나서 친구들과 오랜만에 저녁을 같이 먹게 됐는데 저희 동네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얘기가 한 친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뭐 사람 사는 동네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운동하면서 그 장소를 지나치는데 갑자기 일주일이 넘도록 한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변사체 발견됐다는 얘기를 꺼냈던 친구한테 전화해서 혹시나 하고 물어보니 제가 매일같이 지나다니던 그 자리가 맞답니다. 지역신문에서 봤다는데 땡볕에 파라솔도 없이 낚시를 하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혼자 사시던 분이라 사건 당일에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사나흘 정도 지나서 다른 지역에 사는 아들이 실종 신고를 하고 이틀 있다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리로 밤에 조깅 안 갑니다. 헬스장 끊고 러닝머신이나 달리고 있네요. 두 번째 이야기. 불침번. 나는 귀신 안 믿는 사람인데 군대에서 묘한 경험을 했거든. 난 불침번을 서고 있었고 새벽 3시쯤인가 그랬다. 당직 사관이랑 과자 까먹으면서 노가리 까는데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길래 부사수한테 끄고 오라고 했거든. 조금 있다가 부사수가 오더니 화장실에 송민우 상병 있습니다. 이러길래 알았다고 하고 또 노가리 까고 있었어. 그런데 근무교대할 때쯤 되는데도 화장실 불이 켜져 있길래 부사수한테 불 안 끄냐고 갈궜는데 아직 송민우가 있다는 거야. 군대에서 사격장에서 총 쏘는 곳을 사로라고 하잖아. 군바리들 화장실에서 물총 쏜다고 화장실도 사로라고 하거든. 내가 화장실 가서 송민우 오사로에서 딸 잡냐 빨리 안 나오냐 이랬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몇 번 불러도 대답이 없어. 문발로 차고 지랄해도 대답이 없어서 이 새끼 자살이다 싶어서 좆됐다. 좆됐다 이러면서 보고를 했어. 당직 부관이 나랑 동갑이었는데 깜더라더니 뛰어와서 송민우, 송민우 불렀는데 문 뒤편에서 상병 송민우 이러는 거야. 안도의 한숨 쉬고 나서 개새끼야 딸 친 거 걸린 것 같아서 대답 안 했냐? 나와봐 시발. 이랬더니 네 정말 죄송합니다. 똥 싸고 나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이상한 게 이 새끼가 평소 좀 소심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 부대는 부조리 중에 하나가 네라는 대답을 못 쓰게 했거든. 어쨌든 당직 부관이랑 부사수랑 이 새끼 딸 쳤네 딸찡이 새끼거리면서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탄약고 근무교대차들이 오더라고. 그 중에 사수가 화장실에 대고 시발똥 끊고 나와라 누구냐 라고 소리쳤는데 또 상병 송민우입니다. 이러는 거야. 진짜 송민우가 나 여기 있는데 이럽니다. 이번에는 일병 문도필 이러더라고. 근데 문도필 이 누구냐면 당직 부관 이름이거든. 당직 부관이 존나 화나서 문발로 쳐서 푸셨는데 안에 아무도 없었어. 순간 그 자리에 오줌 지릴 것 같은 공포라는 걸 느꼈거든.
1분 정도 다들 어버버하다가 당직 부관이 애들 다 깨우고 인원 체크하자고 누가 숨어서 장난친 거라고 지랄해서 새벽 4시에 생쇼를 했는데 인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 그날 이후로 오사로 화장실 폐쇄했는데 이 일이 진짜 커져서 병신 같지만 기무대에서 조사도 하고 지랄을 떨었어. 사건 해결 안 되고 아무런 결론 없이 넘어갔는데 송민우랑 문도필 하사는 정신적으로 진짜 힘들어했고 실제로 훈련도 취소될 만큼 부대가 오랫동안 뒤집어졌었어. 특히 문도필 하사는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면서 정말 많이 괴로워했어.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요즘도 그때 문도필 하사가 아닌 내 이름이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곤 해. 세 번째 이야기, 사격장. 제가 일병 시절 야간 사격이 있던 날입니다. 여름 장마철 중간을 지날 때 즈음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일부러 장마철이 되면 실탄 소비 겸 또 화재 예방 겸 사격을 집중 실시하도록 상급 부대에서 지령이 내려오곤 하는 모양입니다. 역시 장마철이라 그런지 오후 내내 어둡던 하늘이 저녁 배식이 끝나고 나서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비를 뿌리기 시작하더군요. 아 시발 옛날 생각나는구먼. 군대별로 사격자세 훈련장에 비를 피해 모여 앉아 저녁을 먹던 도중 소대 최고참인 김병장이 신경질적으로 한마디 내뱉더군요. 아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딱 맞아떨어지지 않냐? 그러고 보니 그렇지 말입니다. 같은 군대 김상병이 거들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저야 당시 짬밥일 바닥을 칠 때라. 소대 왕고와 초실세 상병의 대화에 의무를 제기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때였죠. 진짜 그때 생각하면 저는 그냥 묵묵히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며 밥만 퍼먹고 있었죠. 소대장님, 오늘 완전 그날하고 똑같이 말입니다. 저만치 비를 피해 탄피를 분류 중인 소대장을 향해 김병장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들었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씩 웃어 보이고는 이내 하던 일을 하더군요. 야 쟤도 말이야 막 임관하고 나서 어리버리했지. 그때 이등병 새끼처럼 허둥지둥하는 거 보고 사실 웃기긴 했는데 어디 웃을 수 있었냐. 이야기인즉 이랬습니다. 초실세가 이등병이고 왕고가 일병이던 시절. 그때도 장마철이었고 이맘때쯤이라고 했습니다. 야간 사격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저녁밥을 먹고 이어지는 사격 연습해가며 사격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네요. 야간에 비까지 오는지라 사격 진행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었답니다. 그 때문에 밑에 졸병들은 TRI 사격술 예비 훈련을 무한 반복하느라 죽을 맛이 었다죠. 아직 군대 안 가본 남자들은 이 이야기를 사격장에서 회상해 볼 것이라 장담합니다. 그렇게 피 터지고 알 베기고 이 갈리는 사격술 훈련을 반복하며 영원할 것 같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실세와 왕고의 순서가 왔답니다. 그때가 대충 10시를 넘어선 시간. 원래 일정대로라면 이미 대대에 도착해 정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죠. 총기 검수대에서 10발이 들어간 탄창을 2개씩 지급받고 어깨에 총을 올린 채 사로에 입장하여 먼저 들어간 조의 사격이 끝나길 기다리던 때였답니다. 이상징후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었다죠. 그때 중대장이 FM 중에 FM이었지. 미친놈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깐 뭔가 눈치챘던 거야. 왕고가 미간을 약간 찡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업조의 사격을 기다리며 뒤에서 무릎 앉아를 하고 있던 도중에 익숙하지만 왠지 어색한 소리가 사격장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앞으로 사격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근처에 있는 민간인은 모두 이곳에서 신속히 이동 대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가폰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얘의 그 틀에 박힌 멘트가 사격장 안에 울려 퍼졌다네요. 너희들도 알지? 사격 전에 한번 예의상 경고 때리는 거. 잘 알지 말입니다. 근데 이 미친놈이 사격 중간에 한 번 더 키는 거야. 이런데 민간인 같은 게 어디 있다고 것도 야간에 말이야. 그렇게 경고 사이렌을 울리고 나서 사격 지휘탑에서 메가폰으로 사격 시작을 알리는 예령이 울리자 각 사로 보조를 하는 병사들에 의해 준비가 끝남이 알려졌고 좌선 우선을 각기 지휘하는 소대장들의 준비 완료가 보고되면 바로 중대장의 사격 명령에 의해 사격이 시작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사격 명령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더랍니다. 급기야 좌우선 소대장들이 중대장의 눈치를 살피고 일서로 있었다던 왕고는 눈치를 보며 지휘탑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네요. 딱 보니까 중대장이 존나 고민하고 있었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느낌은 진짜 확실했어.
읽고 짬밥이 되는 우선에 선소대장이 지휘탑으로 올라갔고 약 2분 정도 후에 아래로 내려와 지휘를 하기 시작했다는군요. 저선 사격 준비 보고. 다시 한번 준비 보고가 이루어지고 저우선 사격 준비 끝 보고가 올라가자 중대장은 사격 명령을 내렸답니다. 사격 시작. 사격 시작에 신호가 울리고 그와 동시에 비까지 오는 야간이라 총소리가 굉장히 긴 여운을 남기며 사라져갔다는군요. 그렇게 10개의 사로에서 불규칙적으로 총소리가 엉키다가 이내 끝날 때 즈음하여 늦게 쏜 여발의 총소리가 한두 발씩 들리던 그때였답니다. 시발 그때 존나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분명히 총소리긴 한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그런 소리는. 사람 목소리로는 절대 흉내 못 낸다. 하면서 왕고는 휘파람을 가늘게 불듯이 소리를 내 보이더군요. 무슨 여자 우는 소리 같은 게 났는데 거기 있던 사람 다 소름 돋았을걸. 나도 닭살이 쫙 돋더라고. 그렇게 일반 탄 한 10발을 전 사로가 다 사용한 뒤 각 사로에서 저우선 사격 끝이라는 보고가 이어지고 중대장의 지시가 이어질 차례였답니다. 그러나 금방 이어질 것 같은 지시는 내려지질 않았고 서로 안에 들어가 있는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방금 들으셨지 말입니다. 너도 들었냐? 하는 식의 대화가 말이죠. 그렇게 웅성거림이 멎을 무렵 중대장은 다시 한번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각 사로 부사수 우상탄 확인 후 사수에게 탄창 인계. 남은 10발 사격을 마저 끝마치려는 모양이었답니다. 지시가 떨어지고 사로 밖에서 탄피를 받는 부사수들이 탄창을 인계하자 여기저기서 철컥하는 탄창 결합 소리가 들렸고 저우선 사격 준비 끝 보고까지 마치게 되었답니다. 준비된 사수로부터 사격. 중대장의 사격 지시가 떨어지자 바로 총탄음이 이어지며 붉은 섬광들이 전방의 유성처럼 빗발쳤더랍니다. 그때 정말 볼만했지. 군 생활하면서 예광탄 써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 예광탄이란 야간에 쓰는 탄알로 사용하게 되면 빛고리가 붙어 어느 쪽으로 날아가는지 가늠할 수 있게끔 하는 탄알입니다. 그렇게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탄성을 지르고 있을 무렵 메가폰으로 당황함이 역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사격 중지, 사격 중지. 중대장의 다급한 사격 중지 지시가 떨어지고 그 와중에도 계속되는 여발에 완전히 침묵하는 데는 수십 초가 걸렸답니다. 양서로 지휘를 맡은 소대장이 사격 중지를 확인하고 중대장에게 보고하자 중대장은 소대장들을 불러 지휘탑으로 올라오라고 지시했다더군요. 소대장들이 올라가고 한참이 지났어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하자 서로에 있는 병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예광탄 날아가는 거 신기해서 그거 보느라 몰랐는데 사격하던 고참들은 다 본 모양이더라고. 뭘 봤더라고 합니까?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윤상병이 대뜸 묻더군요. 뭐겠냐? 너희들도 대충 들어서 알잖아. 그랬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어오던 사격장 괴담을 체험자에게 직접 듣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은 전역해 없어서 니네들은 모를 텐데 최병장이라고 겁대가리 존나 없는 또라이가 하나 있었어. 어느 정도냐면 다른 소대 밥 비리비리한 고참은 건들지도 못하고 왕고쯤 되고 말년쯤 돼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었거든. 덩치 존나 크고 힘이 얼마나 센지. 지보다 고참도 나고할라 치면 그 인간이 나 다그치고 그랬었다. 근데 그 새끼가 막 뭘 봤다고 큰 소리를 떠드는 거야. 내 앞에 옆에 있는 사로에서 쐈거든. 야, 그 새끼 그렇게 벌벌 떨던 거 처음 봤다. 세상에 무서울 거 한 개도 없을 것 같은 새끼가 벌벌 떠는데. 괜히 나까지 소름이 돋더라고. 분위기 존나 살벌했지. 그렇게 웅성거리는 중에 지휘탑에 올라갔던 소대장 한 명이 내려왔고 중지된 사격을 마저 끝내겠다는 말을 한 후 다시 사격은 진행이 되었답니다. 잔탄이 몇 발 안 남은 상황에서 사격은 금세 끝이 났고 이제는 왕고의 차례가 되어 입사를 준비하는 도중 뒤이어 들어올 사격조가 입장을 했답니다. 삼소대장. 지휘탑에서 중대장의 메가폰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오늘 사격 여기까지니까 밑에 탄피 점검 마치면 애들 정렬시키고 대기하도록. 이소대장은 지금 올라온 애들 돌려보내. 그 말을 듣자마자 왕고는 속으로 아싸 싶었답니다. 아직 반도 못 끝내서 부대 복귀하면 또 샛별 보고 잠들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도 못한 조기 종료로 1시간이나마 더 잘 수 있겠거니 생각하니 무척이나 기뻤다죠. 그러나 그런 마음과는 별개로 사격장의 분위기는 정말 엄청나게 무거웠답니다.
고참들도 다 기뻤을 텐데 마음대로 기뻐할 분위기가 아니었지. 나는 짬밥도 안 드는데 웃다간 뒤지는 거지. 뭐 그럴 틈도 없었어. 중대장이 사격 빨리 끝내고 튀려고 한 건지 그때부터 진행을 빠르게 하더라고. 입서 후에 사격을 하기 위해 탄창을 건네받고 사격 준비가 끝나자 중대장은 좌우선 보고도 없이 사격 명령을 내리려고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사격 중지, 사격 중지. 중대장의 더더욱 다급한 목소리가 메가폰을 통해 울려 퍼졌답니다. 미친놈이 사격을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중지하라고 소리치는 거야. 사격 기껏 빨리 하려는 것 같이 설레발치더니 시작도 안 한 가격을 중지하라고 떠들어댄 거지. 그땐 나도 몰랐지. 메가폰 소리가 들리는 지휘탑을 쳐다보다 사격 타깃이 놓인 앞쪽을 바라보니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사실 야간 사격 때 타깃은 안 보입니다. 그냥 어둠 속에 대고 쏘는 꼴이죠. 그런데 고참이 앞을 바라보았을 때 저만치 사격 타깃 위치쯤에 투명하긴 투명해도 그 색이 굉장히 선명한 흰색 천 같은 것이 사람이 쪼그리고 앉은 모양으로 너풀거리고 있더랍니다. 저게 뭐야 시발. 자기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고 고참이 들었을까봐 급히 고개를 돌려보니 이미 고참도 넋 놓고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고참이랑 나랑 저게 뭔가 하고 한참을 쳐다봤다. 아무리 봐도 그거더라고. 그렇게 모두 다 넋을 놓고 있을 무렵 갑자기 총성이 한 발 들렸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소리. 그야말로 미친년이 히거리는 그 소리가 총소리 메아리에 뒤이어 선명하게 온 사방에 울려 퍼졌더랍니다. 그 소리 때문이었는지 여기저기서 사격이 시작되었고 사격은 중대장의 중지 명령이 여러 번 퍼진 후에야 멈출 수 있었다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험악하다던 고참이 얼떨결에 그 허연 것에 대고 쏘았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지. 나도 덩달아 쏠 뻔했어. 그 후가 아주 작살이었지. 그 난리가 있고 나서 약 10초 후엔가 총성이 그 메아리마저 다 사라졌을 때쯤 또 한 번 그 웃음소리 같은 것이 온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미친년 웃음소리가 딱 맞지. TV에 가끔 나오잖아. 눈 허옇게 집어 까고 침 흘리며 웃는 미친년들. 딱 그 소리였어. 얼마나 소름 돋던지 그때. 그 소리가 스피커를 꺼버린 듯이 여운도 없이 딱 사라지더랍니다. 동시에 앞에 있던 그 허연 것이 너풀너풀 사격장 위를 미친 듯이 펄럭이면서 여기저기 막 날아다녔다고 하는데 중대장이 개난리를 쳤지. 메가폰으로 너는 뭐냐 누구냐 막 이러는데 지금 너희들이 들으면 웃기지. 시발 그 상황 돼봐라. 난 오줌 쌀 뻔했다. 다 얼어가지고 소리치는데 지금 저기 쏘가리 소대장 목소리가 제일 크더라. 존나 졸아가지고는. 그렇게 고참은 한참을 웃더니 너희들도 알지 이야기는. 그 말에 일동은 수긍을 해보였고 말년 고참의 다음 이야기는 아직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해준다고. 마치 자기만 아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집중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난리 통겪고 나서 중대장도 졸았는지 사격 중지하고 일단 철수시키려고 했지. 하이라이트는 그때부터였어. 중대장이 메가폰 들고 거기 서라고 미친놈처럼 사격장으로 막 달린 거야. 뭐 저런 병신이 있나 싶었지. 그랬더니 애들 다 벙쪄가지고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때 김 병장은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야, 뭐해. 저 여자 얼른 잡지 않고. 중대장이 메가폰으로 고래고래 사방에 대고 소리를 지른 것이었답니다. 저 여자를 잡으라고. 대체 뭘 잡으라는 건지 보이지도 않는데. 그때는 이미 그 허연 것도 사라진 지 오래였답니다. 시발 존나 쫄았지. 어느 새끼라도 한 발짝도 못 움직였을걸. 김 병장은 얼굴에 실실 웃음을 띠며 말을 하긴 하는데 눈빛은 그날을 보고 있는 듯 반짝반짝 빛이 나더군요. 말 그대로 제대로 실감했을 때 그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사격장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한 게 그 소리였습니까? 그렇지. 중대장이 미친 건지 겁대가리 없이 사격장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 총이 실탄 다 들어 있었잖아. 누가 쏘기라도 하면 좆되는 거였지. 그때 중대장은 확실히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러다가 지풀에 지쳐서 사로 안으로 다시 오더라고. 그러더니 쏘가리들 부르더라고. 난 그때 딱 들은 거야. 내가 있던 일서로 뒤에 와서 이야기했거든. 1소 대장. 예. 2소 대장. 예. 말씀하십시오.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예, 뭐 말입니까? 눈치 없는 신임 이소대장이 반문하더랍니다. 그게 바로 저놈이다 하고 왕고는 고갯짓으로 탄피 확인을 하고 있는 저만치의 소대장을 가리키더군요. 뭐긴 너희들이 본 지금 그거지. 그건 고참 부사수와 당시 일병이던 왕고는 아무것도 못 듣는 척 입사로에 서서 옆에 무릎 앉아 자세로 각각 뒤쪽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답니다. 너희들 위해 오늘 일 절대로 보고하지 말아라. 예, 알지? 괜히 헛소리했다가는 대대장님이 우리 모두 군장 돌리고도 남을 거다. 특히 너 이소대장. 예, 임관하고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 예, 나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군생활 10년 넘게 했는데도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특히 너희들. 복귀하면 여기 본 애들 입단속시키고 괜히 쓸데없이 말 새나가면 알지. 어떻게 되는지. 예, 우리가 본 건 민간인이야. 알았지? 앞에서 조용히 듣던 왕고는 어떤 미친놈이 그걸 민간인으로 보겠냐고 속으로 기가 차더랍니다. 존나 불합리하지 간부 새끼들은 무조건 교본대로만 하려고 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걸 사람이라 생각하겠냐? 너희들이 앞에 이야기밖에 모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쉬쉬하고 그냥 넘어간 거지. 그런데 그게 쉬쉬한다고 될 일이냐? 너희들이 모르는 결정적인 이유는 거기 사람들 거의 대부분 제대하고 나랑 이소대에 유말년 있지. 걔밖에 겪은 사람이 없는 거라서 그래. 그때 그거 쉬쉬한다고 소가리가 특박 보내주고 한 게 다 그 이유지. 그날 거기 있던 사람들 다 특박 받으신 겁니까? 너 모르냐? 알고 있지 말입니다. 그땐 왜 단체로 특박 나가나 싶었는데 그게 그래서였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 이야기 이유는 없습니까? 왜 없었겠어? 너 모르냐?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이등병 찌꺼기였을 때라 피아라 이야기도 빡셌지 말입니다. 하긴 왕고는 그날 일이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습니다. 그대로 사격 계속할 건지 말 건지 셋이서 아주 중대 고민을 하더라고. 결론은 사격을 계속하긴 했지. 그때 갑자기 비가 엄청 오더랍니다. 예소대장, 밑에 탄 얼마나 남았지? 아직 많이 남았을 겁니다. 그렇겠지? 대대장님 지시로 최소 반 이상은 소모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대장님? 비도 많이 내리는데 철수하는 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야 임마 핑계가 안 돼. 대대장님 성격 모르나? 그건 그렇지만 이미 아까 중대장님이 이번 조사 마지막이라 말씀하셨고 삽탄됐던 것들 다 정리했을 텐데 사격 계속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지금 몇 시지? 11시입니다. 대대장님께서도 12시까지는 복귀하라 하셨으니 일단 이번 조만 사격하고 복귀하는 걸로 하자. 예, 알겠습니다. 이소대장은 내려가서 애들 갈 준비시키고 일소대장은 양 사선 통제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사격은 시작될 모양이었답니다. 근데 중대장님 아까 그거 보고는 안 한다 해도 사실 저게 믿기십니까? 우리는 민간인을 본 거야. 일소대장과 중대장은 서로를 한참이나 바라보고 서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랍니다. 내가 못 봤다면 그냥 무서운 이야기니 하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는데 어쩌니 난 다 봤는데. 이윽고 사격 풍제탑에 올라선 중대장의 메가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앞으로 사격이 실시될 예정이오니 전방에 있는 민간인이 있으면 즉시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대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민간인이라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 이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은 없다. 그건 누가 봐도 민간인이다라는 최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사격이 시작되려고 했지. 초탄임이 장전돼 있어서 그냥 명령만 내리면 끝이었거든. 근데 말이야. 사격이 막 시작되려는 찰나였다네요. 이번엔 왕고도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답니다. 5사로 표적하고 6사로 표적 사이에 허연 게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라고. 안개라고 생각되었겠냐? 응? 시발 그게 누가 봐도 안개이기는 했지. 그런데 안개가 갑자기 생길 리가 있겠냐고. 그러면 뭐였습니까? 여름에 진지 공사할 때 아침에 때 뜬다고 가다 보면 땅에서 김 모락모락 올라올 때 있지. 김처럼 말입니까? 뭔 김이야. 시발 하여튼
그 야밤에 안개 같은 게 보일 리도 없거니와. 있다 해도 그냥 안개지 안개구나 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설명을 해오는데 그 말이 딱 맞더군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개가 많이 깔려 있다면 안개가 끼었네 생각하는 정도지. 저것이 안개인가라고 새롭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뭔가 이질적인 것이 스멀스멀 피어나더니 표적 위에 뭉치기 시작하더랍니다. 표적 위에 딱 뭉치더니 색깔이 정말 하얗게 진해지는 거야. 시발간 떨어진다는 말이 딱 그거지. 표적 있잖아. 그게 앞으로 퍽 하면서 뒤에서 찍은 것처럼 쓰러지는 거야. 그 소리가 존나 커서 총소리랑 정말 똑같았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시발. 고참은 완전히 몰두해 있었습니다. 어제 일같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후로도 표적지는 계속 앞으로 쓰러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소리를 내고 있었더랍니다. 저기서 땅에 박힌 표적이 제 혼자 막 움직이고 있으면 무슨 생각 들 것 같냐? 고참은 손을 들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힘을 주어 덜덜 떨리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손이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 그냥 덜덜이야. 근데 더 죽이는 건 미친년 소리가 작살이었지. 너 밑에 있을 때 소리 하나도 못 들었냐? 전 PRI 하느라 정신 하나도 없었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안 내려오나 미치는 줄 알았지 말입니다. 근데 이 소린 들었습니다. 점사 소리 말입니다. 소리 들었나 보구만. 전 그 소리 듣고 짭밥 안 되는 새끼가 좀 사질해서 이제 뒤지겠구나 싶었지 말입니다. 그거 누구 소린 줄 아냐? 누구였습니까? 중대장이었어. 예. 점사란 소총이 격발 형식으로 단발과 점사 연발이 있는데 점사는 세 발씩 끊어서 발사되는 격발 방식입니다. 사격장에서는 무조건 단발이죠. 점사로 섰다는 건 무개념의 이등병들이 주로 격발 방식을 잘못 놓고 사격을 할 때 발생되고는 했습니다. 들어봐. 고참의 말에 의하면 표적지가 혼자 쾅쾅 소리 내면서 엎어졌다 섰다를 반복하자 지휘탑에 있던 중대장이 뛰어내려와서는 바로 앞 서로에 있는 병사의 총을 뺏어 들고는 미친 듯이 앞으로 뛰어나가더랍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소리 지르면서 점사로 후려갈기는데 난 그 양반이 그런 모습이 있나 싶어서 존나 놀랬지. 정말 안 보였어. 거기 있던 사람 다 바짝 얼어서 그거 보고만 있었거든. 중대장이 사격장 표적지로 뛰니까 표적지가 정말 미쳐가지고 더 빨리 쾅쾅 바닥에 찍히는 거야. 생각해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혼자 족도 막쳐 움직이는데 그게 안 무서울 인간 있겠냐? 거기다 중대장까지 그렇게 돌아버리니까 무서워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이소대 예전 그 바지 오줌 싼 고참 있지? 그 새끼 그때 육사로에서 있었거든. 이해해줘야 돼. 밤에 근무 선다고 나가다 하우스 문만 혼자 끼익거려도 졸아버리는데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 멀리 뭔가가 혼자 움직이면서 소리를 낸다면 얼마나 살벌할까 생각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이게 죽여줬지. 중대장 혼자 미쳐가지고 총 들고 돌격 앞으로 할 때 아마 그거 보면서 다들 졸아서 중대장만 따라보다가 거기까지 이야기하곤 고참은 어깨를 들썩이며 스스로 감싸 안으며 양팔을 문질렀습니다. 아 시발 소름 돋아. 그 앞에 뭐가 있은 줄 아냐? 고참은 한참이나 뜸을 들이다가 저쪽 사격장을 한참 쳐다보더니 중대장이 존나게 달려나갔잖아. 다들 그거 보고 있었고 우리도 그거 따라보다가 봤지. 저 앞에 말이야. 중대장이 미친 듯이 총쏴대며 달려나가는 그 앞에 표적지가 미친 듯이 요동을 치고 있었고 어두워 거리 분간은 잘 되진 않았다지만 한 10m 정도 뒤에 누가 봐도 아까 그 하얀 것이 사람 형체를 하고는 너풀너풀 뭔가를 흔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딱 중대장을 손짓으로 부르고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귀신한테 홀리는 거 짬밥 없다. 기억해둬라. 그렇게 홀린 것처럼 달려나가던 중대장의 허리로 격하게 달려든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일소대장이 달려나가던 중대장을 태클로서 저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힘이 얼마나 세던지 소대장을 허리에 달고 앞으로 미친 듯이 나아가려고 했더라죠. 그의 소대장은 한참이나 실랑이를 하다가 뒤늦게서야 달려든 이 소대장이 다리 쪽을 팔로 묶어두고서야 중대장을 저지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깡대고 고참 있지. 그 새끼가 같이 홀린 건지 거기다 대고 총질을 한 거야. 만약에 중대장이 그대로 달려나갔으면 바로 뒤졌을지도 몰라. 하긴 중대장만 갔겠냐? 소대장도 줄초상치를 뻔한 거지.
존나 살벌한 순간이었다. 딱 그렇게 총소리 들리고 나서 나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더라. 표적도 안 움직이고. 그렇게 소동은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중대장도 완전 정신이 나간 표정으로 지휘를 소대장들에게 맡기고 저만치 앉아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있었다고 하더군요. 소대장들은 총을 쏜 깡다고 고참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얼차례를 엄청 시켰다고 하네요. 사격장 안에서는 구타 허용되는 거 알지? 그놈 그날 엄청나게 까였다. 복귀에서는 한동안 야간 근무 빼달라고 삼부 소대장한테 빌더라고. 끝내 빠지긴 했는데 그 새끼 그때 이후로 센 맛이 약간 좀 덜해지더라고. 중대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대장. 말도 마라. 나는 간부들 군장 싸고 연병장 타이어 끄는 거 처음 봤어.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한 건데 저 어리바리한 쏘가리 새끼가 따고 발랐나 보더라고. 하여간 병신 새끼야 저 새끼도 왜 그딴 걸 말해서. 대대장 완전 노발대발해서 중대 해체하니 뭐하니. 시발 것 때문에 한 달 동안 중대 단독 구보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군장 싸서 선점 지름길로 찍기하고 인북천에서 잠수하고 밥 매일 꼴찌로 먹고 분위기 살벌 그 자체였지. 이야기를 들으니 상상만 해도 오버히트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인북천 잠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선점 높은 곳에 위치한 경계 중대를 지름길로 찍는다는 건 엄청 빡센 일이었거든요. 거짓말 더 보태서 경사가 60도가 넘는 길을 속보로 찍는 것이었거든요. 얼차려 정규 코스 같은 것이었죠. 한 번 받고 나면 정말로 전투력이 올라가곤 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받기 싫은 고문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중대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뭘 어떻게 돼? 그런데 좀 빨리 가긴 하더라고. 소문에 의하면 그 일로 대대장이랑 면담했다고 하더라. 여하튼 빨리 갔어. 여기서는 너랑 나 정도밖에 모르니깐 근데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왕고는 일소대에서 이제는 전역하는 고참이 해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일소대장이 짬법이 좀 드잖아. 그래서 중대장은 뭔 일 있으면 일소대장이랑 자주 이야기했거든. 아마 중대장 전출 가기 며칠 전이었나봐. 내가 한상병 3호봉 정도일 때니까 일소대에선 지소대장한테 직접 들은 애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 그 고참도 내게 말해줬겠지. 이야기인 즉 중대장이 그날 사격을 지휘하는 도중에 웬 사람인 듯한 뭔가가 저 앞에 불쑥서 지나가는 것 같았답니다. 스스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사격 진행을 계속하려다가 너무 꺼림직한 느낌의 사격 도중 경고 사이렌을 한번 보냈다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했던 민간인에 대한 걱정 없음이 왠지 어색하지 않아 더욱 꺼림직했다고 하는군요. 그렇게 다시 사격을 진행했고 첫 번째 사격 중지를 외쳤던 그때 소대장들을 위로 불러올린 그는 분명 사람이 저 앞에 있는 것 같다고 두 소대장에게 말을 건넸답니다. 이대로 사격을 진행할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그만할지. 하지만 두 소대장은 대대장의 명령도 있었고 여기에 민간인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자 중대장 스스로도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란 생각을 했다는군요. 이에 다시 사격은 개시대로 했고 그 진행 중에 까고 참의 오발과 함께 이어지는 기이한 소리에 중대장은 저만치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여자를 분명 보았다고 했더랬죠. 그래서 당장 끌어내려고 지휘탑에서 튀어내려와 사격장 안으로 달렸다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건가 물음을 던지려는 순간 뒤를 돌아보니 이미 사격장 안으로 반은 뛰어올라왔다고 하는 것이었다죠. 너무나 기이한 일에 정신도 없었고 어리둥절해 소대장들을 불러 모아 의견을 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율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의문이 계속 피어올랐고 일소대장의 질문에도 민간인이라 딱 잘라 말했지만 점점 더 커지는 의심은 마침내 확신으로 딱 들어찬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사격을 실시하려는 찰나 중대장은 분명히 보았답니다. 자신에게 손을 흔들며 모르고 손짓하는 여자의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안의 모습을. 그의 반사적으로 그 여자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총을 들고 뛰었다는 것이었죠. 죽이지 않냐? 중대장은 벌써부터 홀렸던 거야. 사격 시작할 때부터. 중대장이 말한 괴한이 왠지 난 그 표적이 아니었을까 싶다. 시발 너희들도 홀려봐라. 아마 제 혼자 벅벅 쓰러지는 표적이 중대장이 본 괴한이 확실하다. 그런데 김병장님 그 표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어떻게 돼?
너희들 사격하러 올라가면 볼 건데. 안 바꿨습니까? 왜 바꿔? 군대가 이런 데야. 시발 너희들도 얼른 짬 처먹고 제대해라. 나는 먼저 갈게.